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목은 간지한 전법.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이죠. 점이라 그러면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괴서의 구성 규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괴서가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 64개 순서표와 그 다음 서계전을 갖다가 비교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64개 순서표를 잠깐 되돌아보면은 64개 순서표는 괴상, 괴순서, 괴명, 괴의 뜻을 의미하는 괴의,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그 한 표 안에 다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 있던 그 서계전은 괴 이름만 쭉 나열을 해두었죠. 그 표하고 64개 순서표를 비교를 해봤더니 64개 순서표는 가로가 8개, 세로가 8개, 8864개로 되어 있었고, 서계전은 8개를 단락을 한 게 아니라 10개씩 단락을 해가지고 64개가 배열되어 있었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4개 순서표와 괴서표는, 즉 서계전은 우리가 제3장부터 공부할 64개의 괴사, 효사 읽어 나갈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우리 몸 근처에 놔두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지한 전법입니다. 여러분, 점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관심을 가지는 분야죠. 그런데 실제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역 자체가 변화의 원리를 공부하는 게 주역이거든요. 역이 변한다는 역자 아닙니까? 이 역자 자체가 변할 역입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따로 도려내서 우리 점을 친다는 의미는 주역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주역이라는 책이 점서에서 출발한 만큼 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점법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점법인 간지한 점법을 교재에 등재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 간지한 전법, 간지라 그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청간과 지지가 간지입니다. 간지. 청간은 한자를 이렇게 쓰고 지지는 이렇게 쓰죠. 그 청간과 지지를 가지고 괴를 만들고 그 괴를 괴사, 효사를 통해서 읽어냄으로써 그날의 일진이, 그러니까 간지한 전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당일에 하늘의 기운, 청간은 하늘의 기운입니다. 지지는 땅의 작용입니다. 즉 그날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작용이 어떠한지 그걸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진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지한 전법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위에 표를 잠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1, 2, 3, 4, 5, 6부터 12까지 12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근, 태, 이, 진, 송, 감, 간, 곤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근은 1, 태는 2, 이계는 3, 징계는 4, 송계는 5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청간을 한번 볼까요? 청간은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보았던 글이죠.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10천간입니다. 10가지니까요. 10천간. 그 다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12지지입니다. 그래서 10천간, 12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간은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지금 어느 쪽으로 뻗쳐나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게 천간이고, 지지는 땅의 작용이 지금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글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천간이 되었던 지지가 되었던 1년의 24절기가 변해감에 따라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작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게 바로 10천간 12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지한 전법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죠. 먼저 천간지지를 이용해서 점을 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하늘의 기운, 즉 하늘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뻗쳐나가고 있느냐, 그 에너지가, 그 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천간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땅의 작용, 땅의 작용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을 기운을 받고 살지만 발은 땅에 딛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실상 하늘 기운도 중요하지만 땅의 작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천간 지지를 활용해서 괴를 만들 때 천간은 상괴가 되고 지지가 하괴가 됩니다. 하괴가 되는 이유는 땅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작용은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로 상계와 하계가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점을 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천간 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름대로 자기 고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1, 을은 2, 병은 3, 정은 4 이런 식으로 격까지 개가 11항까지 10개가 쭉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죠. 자기 나름대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8개가 자기 수를 가지고 있듯이 천간도 자기 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자축부터 수레까지인데 자가 1, 축이 2, 인이 3, 묘가 4, 진이 5, 사가 6 이런 식으로 1부터 12까지 다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천간이든 지지든 그 천간과 지지는 각자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 숫자를 활용해서 우리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8개를 이용해서 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 2024년 10월 13일 달력을 보시면요, 천간지지가 경술로 되어 있습니다. 경술로 되어 있습니다. 경술되어 있다는 것은 천간이 경이고 술이 지지라는 얘기입니다. 경은 자기 숫자가 몇이죠?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 번입니까? 경이 여기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 이 7입니다. 그렇죠? 7. 즉 경은 7에 해당하는 간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경은 7에 해당하는 간괴. 그 다음 술을 한번 볼까요? 12지지 중에 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술은 11입니다. 근데 11은 즉 우리 지지 같은 경우에는 9, 10, 11, 12 천간 같은 경우에는 9, 12 해당되는 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괴는 8개까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수에서 8개의 가장 큰 수인 8을 빼줘 버립니다.
자, 술 같은 경우는 11이죠. 11에서 8을 빼버립니다. 그럼 얼마? 3이죠. 3. 3 같으면은 어느 게 해당입니까? 2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2개. 이게 관계고, 이게 제가 한자로 적었네요. 이게 관계입니다. 7이 관계고, 3이 2개가 됩니다. 이 관계고. 자, 그럼 청간이 상계가 되고, 지지가 하계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하계부터 표시를 해야 되니까 2개를 표시하면 어떻습니까? 2개는 하계부터 표시할게요. 이게 2개죠. 2개. 불화를 상징하는 2개입니다. 그럼 7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표시하나요? 관계는? 매산을 표시하는 관계는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즉 3장부터 시작된 64개 괴서 효사 읽는 법에 있어서는 이 8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상괴가 간, 하괴가 입니다. 즉 상괴가는 경이 7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나왔고, 그 다음 11술은 해당되는 격가 없으니까 8개 가장 큰 수인 8을 빼주니까 11에서 8을 빼면 3이 되죠. 3. 이게 2개입니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밑에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위에는 관계를 표시해 줬습니다. 자, 관계는 뭘 넣으면 되지? 산이죠. 산. 그 다음에 2개는 뭡니까? 불화잖아요. 화. 그럼 산화 1이 뭘까요? 비입니다. 산화 비가 되죠. 아직 여러분들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부분들입니다. 이 산화 비. 비가 이 괴가 표시하는 괴명입니다. 이게 괴상은 이렇고 괴명은 이렇죠. 그럼 괴인은 뭘까요? 괴인은 꿈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꿈이다. 꿈임. 이게 산화비라는 개입니다. 이거 이제 한자로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이제 비를 갖다가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비. 꿈일 비입니다. 그래서 산화비는 꾸밈을 상징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산화비가 간지에 의해서 작게가 됐다고. 작게. 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작게 했더니 이게 산화비다. 그럼 산화비에 대한 우리가 괴사를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읽어내려면 비자는 어떤 보면 이 산화비에 대한 괴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3장부터 괴사, 효사는 모두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괴사가 형, 그 다음 소리 유유왕, 형, 소리 유유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형통하다. 이 산화비계는 형통하다. 좋다는 뜻이죠. 그 다음 나아가는 유가 장소고 왕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왕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다 있으면 이렇습니다. 왕래할 때 왕자입니다. 나아가는 바가 있어 조금 이롭다. 즉, 이 부분을 의역을 하게 되면요. 산화비 괴이가 꾸밈이에요, 꾸밈. 이 꾸밈은 좀 형통한 것이다. 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 꾸밈이 지나치면은 아니하면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이 산화비 이 개에 대해서 문질빈빈이라고 하죠. 문질빈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꾸미긴 꾸미되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즉 꾸밈이 너무 과하면은 본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본질 자체는 그대로만 놔둬버리면은 너무 추하고 거추사 저게 본래 그 부분은 아주 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꾸미는 아름답게는 보이죠. 그러나 그 본질이 감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꾸밈과 본질은 척크 무늬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공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괴사에 꾸밈이 산화비는 형통하다. 나아가는 바가 있어 조금 이롭다. 나아가는 바라 그러면 꾸민다는 얘기죠. 꾸밈이 조금이시면은 조금만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지한 전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3장 64개 괴사, 효사, 읽는 법, 즉 해독을 하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해독에 앞서서 어떻게 해독을 할 것인가, 또 이 상수적 TV의 채널이 대략 언제까지 강의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상수적 TV 채널이 가동이 됐죠. 이제 9월 25일이니까요. 거의 7월, 8월, 9월 3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상수주역 교재의 1장 주역이 무엇고 2장 주역 일반에 대한 내용을 오늘부로 이렇게 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는 우리도 제3장의 64개 괴사, 효사 읽는 법, 괴사, 효사를 읽어 나갈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괴사, 효사를 읽기 위한 도구를 준비했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재에 등재된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등재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삭제시킨 또는 없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94페이지 교재 있는 분은 그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있는 분은 94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향후 변화될 운을 보려면, 향후 변화될 운을 보려면 여기부터 그 다음 페이지 끝까지 95페이지 끝까지 그 내용 약 한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등재하기 전에 제3, 제4 이렇게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검증 작업이 다소 소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9월도 마지막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10월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10월에 맞추어서 64개 괴사, 효사 읽는 법도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계절이 마치 우리가 괴사, 효사, 즉 64개에 대한 괴사, 효사를 읽기 위해서 10월을 만들어진 것처럼 아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